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작전 4가지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에서 4가지 확실한 작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타워즈 투나잇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정종택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지수와 수급 그리고 상승 종목 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0.86% 상승했습니다. 21포인트가량을 올렸고요. 2,491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1.75%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800선을 뚫어낸 모습 813포인트에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은 65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오늘 하루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 외국인이 1,0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4,000억 넘게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871억 원, 그리고 기관은 371억 원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근 한 5거래일 안에서 상승한 날이 더 많은 흐름이 됐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를 이제 상승장의 초입이라고도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네. 과연 오늘 같이 할 매니저님들 정종택 매니저와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에코프로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그 월요일 당시에 어떤 그 부분까지 주가는 좀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좀 시세를 냈다가 오후에 들어서는 좀 주가 상승폭을 높이지 못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특정 섹터가 좀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들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끈 오늘 우리 시장.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큰 폭으로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그쵸. 자, 조선일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셨습니까? 2차 전지 업종군이 다시 시작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오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군의 대장 종목이 나와서 오늘 특히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기억하시나요? 저와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가 코스닥 900 가면 치킨 2마리씩 쏘기로 했었죠. 오늘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네, 그럼 2차 전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코스닥 900까지도 가능할 수도 충분히 가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월까지. 그렇죠. 두 분 모두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우선은 이제 기술적 위치를 보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화면 좀 보여주시면 우선은 지금 코스닥 자체는 지난번 월요일 날 있었던 이 시가자리 부분까지 위에서 지금 올라탄 모습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으로는 저는 85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을 좀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 당시에 어떤 고점을 다시 한번 또 돌파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좀 바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한 85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900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900 가면 정말 모두가 좋겠죠. 모두가 행복하고요. 그쵸? 저는 진짜 900 갔으면 하는 게 민소 아나운서가 은근히 치킨을 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좀 아직 한 번도 없잖아요. 갑자기 싸요.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날 없었던 것 같은데 요 근래. 저는 기분이 예. 갑자기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요 근래 치킨 쏜 적 요 근래가 아니고 한 2년 가까이 치킨 무슨 쏜 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그랬나요? 아, 그럼 그것 봐, 제가 다 모르잖아요. 이겼나 보다. 그니까요. 선호 아나운서랑 계속 그니까요, 대결을 해서 제가 그니까요. 이긴 것 같은데 조선의 매니저님, 제가 치킨 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이제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매물대가 지금 정확히 있는 게 지금 매물벽을 네모 크게 지금 되는 게 매물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50보다는 869, 870이 이제 정확한 매물대 벽인데 만약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다면 네. 2년 동안 치킨을 안 쏘셨던 우리 민서 앵커가 12월 달 안으로 치킨을 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70을 제가 보기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파 기회가 오니까 두 마리 준비하십시오. 야. 아니 근데 이거 오해를 풀고 싶은 게 저는 아나운서 데뷔한 게 이제 딱 2년 됐습니다. 2년 차. 3년 차고 2년 됐어요. 네. 치킨을 쐈습니다. 근데 900선 근데 매물대가 몇이라고요? 870이요. 870이요? 네. 저는 그럼 870 가면 쏠게요. 기왕 치킨 두 마리. 850에 또 해요. 알겠습니다. 850을 쏠게요. 저는 850. 아니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보니까 900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정종택 매니저님은 네. 850 말씀해 주셨고 네, 맞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은 870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850 가면 두 마리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850 그리고 900 가도 그때 한 번 더 민수 아나운서와 추가 치킨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고요. 네. 손 왜 드셨죠?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네. 850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선희 매니저님은 870 어때요? 870. 원래 네. 정확히는 870인데 매니저님들은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건 치킨을 몇 마리 준비하실 거예요? 민수 아나운서 두 마리 준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설마 민수 아나운서랑 같은 양을 준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900까지 또 있으니까 급이 같아야 추가 되겠습니까? 치킨이 또 예. 일단 있으니까. 다 두 마리로 하죠. 추가 치킨이 있으니까 그죠? 쏜 다음에 이제 900도 돌파하는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여러분 850 그리고 870, 900 갈 때 스타거즈 투나잇 찾아주시면 또 치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야, 많이 그럼 많이. 민수님 그럼 세 번 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850, 870, 900이잖아요. 저는 850이죠. 850. 850 되면 그때 한 번 더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코스닥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죠. 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들 하나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스크린 첫 번째 작전 열어주시죠. 2차 전지 해답은 현재 수급인 것 같습니다. 수급을 쫓아가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재상승의 시작인가? 그리고 민수 아나운서도 이렇게 치킨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현재 분위기가 좋아는 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조선희 매니저님 오늘 2차 전지의 대체적인 상승세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아우 외로워. 그동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반도체 사실 저도 이제 맨날 말씀드렸지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2차 전지를 그렇게 외쳤던 많은 분들이 다 지난번 2주 전에 상한가 나올 때 다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2주 전부터 너무 제가 힘들게 혼자만 2차 전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당연히 가지만 2차 전지 갈 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에코프로 머티를 상장하기 2주 전, 3주 전에 제가 나올 때 약간 오파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하루에 한 20개 이상 기관 리포트를 읽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너무 읽다 보니까 거기에 각인이 돼가지고 3조 5천, 5조 이상 가면은 안 된다. 이게 머리가 탁 박혀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 예, 원래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모회사인 에코프로 BM을 보셔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원래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뒤, 4년 뒤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겨서 현재 가격으로 그죠? 땡겨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게 주가인데 보통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2차 전지 특히 전기차가 네. 2026년 되면은 전체 세계 글로벌의 한 3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26년부터 진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느는데 리포트를 보면은 적게는 50조부터 많게는 에코프로 BM이 매출이 2026년도에 60조까지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의 30%가 전구체의 매출이죠. 그러니까 50조라면은 곱하기 0.3을 하면은 15조, 20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 6,600억, 그다음에 에코피어 머티리얼즈가 올해 한 1조 내지 1조 2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3년 뒤에는 거의 한 15배 이상을 그저 매출을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게 처음에 책정을 할 때 3조 5천 정도에도 고가다라고 얘기 나올 때가 책정이 피어를 한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NF 등 양극재의 굉장히 비싼 종목도 위주로 잡았기 때문에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3조 5천도 비싸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3년 뒤에 매출을 보면 이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도 있다는 얘기고요. 3년은 근데 많이 먼 미래 아닙니까? 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 네. 민수 아나운서 온 지 2년밖에 안 주가가 그게 아니고 주식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네.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현재 반영된다는 얘기고 고점을 찍을 때 2026년 되면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가 고점이 됩니다. 가격이. 네. 그러니까 3년 뒤에 우리 앵커님은 3년 뒤에 사자라는 얘기인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3년 뒤에 엄청나게 매출이 나올 때는 고점이 다 다다른 거예요. 그땐 고점이다. 예, 그때 되면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매출 나왔던 2021년도 고점이었듯이.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통 주식수입니다. 자, 유통 주식수란 뭔 얘기냐? 이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6,822만 주가 상장이 됐는데 네. 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꼼꼼히 보니까 회사 홈페이지에 파두는 완전히 제가 미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다 영어로 돼 있더라고. 거기다가 뭐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2주 전에 미리 3분기 영업 실적 안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슈 또 유통 주식수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 전체 유통 주식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800만 주인데 이 중에 84%인 5,730만 주는 최소 6개월, 많게는 그러니까 내년 5월 달까지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보유 화각으로. 예, 락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16%밖에 안 되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1,090만 주인데요. 최초 상장했던 지난주 금요일 날이 4천만 주가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바퀴를 돌렸다는 얘기죠. 유통 주식수를.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상한가 들어갈 때 계속 아침 8시 50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원래 상한가 들어가면 이게 파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상한가가 풀리면서 3-4번 이상 그죠 상한가가 풀리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팔 사람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팔 물량이 없다는 얘기고 사고 싶은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 231만 주 그리고 외국인은 241만 주 그래서 토합 470만 주를 정확히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다 개인이 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우상향할 주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승세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조선님의 이제 말씀은 좀 이제 3년치가 이제 엄청나게 이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겨온 밸류 그리고 현재 유통 주식수가 많이 없다는 것, 오버행 우려가 없다. 그리고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거품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개만 딱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글로벌 탑 5에 있는 기업들 중에 3개, 4개 정도를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조만간 더 큰 이슈가 계약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직적으로 돼 있기 네. 때문에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에코프로 PM, 그쵸? 에코프로 PM 자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3개 다 회사에 다 네. 호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이거를 지금 정종택 매니저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어요. 밸류를 가져온 거, 유통주식수가 적은 것, 그리고 공매도가 현재 안 한다는 것. 이거는 근데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 플레이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차 전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좀 진행됐던 부분들이 좀 그 부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좀 몇몇 뉴스를 좀 찾아보면 지금 이러한 어떤 공장 증설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배터리 셀 업체들은 오히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로 지금 안 한다고 하죠. 보고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규모 어떤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는 건 그 회사들이 벌었던 돈의 몇 배가 되는 돈들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또 계속적으로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치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이제 프라이스보다는 Q입니다. 이제 수량이 얼만큼 많이 판매가 돼서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커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독일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그렇죠. 네. 아우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독일 지수가 지난주에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보면은 전기차의 침투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주가가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좀 잡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조금 이따가 좀 대장주들 좀 기술적 위치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고 네. 앞에 좀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게 됐을 때는 우선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악재라고는 더 이상 시장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속도 완급 조절하면서 수익성을 챙겨가는 전략들 결국 돈을 번다라는 인식들을 투자자한테 주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저렴한 가격이 통했다. 지금 이제 테슬라도 가격 정책을 굉장히 많이 좀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은 많이 좀 판매하고 있고 그 많이 판매된 전기차 안에서 뭐 도조 컴퓨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또 돈을 벌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제가 봤을 땐 성장성은 좋지만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좀 얘기 드리자면, 뭐 2차 전지 사업한다고 많은 기업들이 뭐 공시 이런 걸 했지만 사실상 안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쵸.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고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한 개 기업만 좀 먼저 보고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할 텐데요. 종목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네. 뭐 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대표주가 이제 에코프로다 보니까 보시면.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세가 났던 그 부분에 딱 시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뚫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고요.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추세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소재 기업들은 쉬어야 되고 장비 기업들은 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던 부분들의 포인트가 결국 이 두 개 쪽에 대한 키 맞추기에 맞추고 나면 전 2차 전지들은 다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소재 쪽은 아직 기술적인 위치에 대한 추세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뭐 조만간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 상대적으로 좀 장비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뭐 그런 기업들은 제가 얘기 드렸던 뭐 제이오도 좀 있고요. 장비 쪽으로는 제이오. 맞습니다. 삼머티리얼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인해서 에코프로 네. BM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공매도 당시 있었던 그 월요일 날 시가를 안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는 직전 분기에 거의 1,500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실적이 밀리고 있고 4분기에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데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 부분에 좀 한계치가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 상승 탄력성은 좀 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추가를 하자면요. 네. SK온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난주에 공장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기업들하고 달라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계속해서 공장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하고 똑같이 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어려워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래도 증설에 대한 건 꾸준하게 해가고 있다. 좀 차별점은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조선인 맞아요. 위원님 그 외에도 또 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만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지금 사실 이제 포스코 관련 종목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전구체를 만든다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관련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 증설로 내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전구체까지 내년에 공장 증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그룹주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내년에까지 공장 증설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력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여전히 여기도 실적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그쵸.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장주 대장까지만 접근입니다. 성장주 뭐 대장주만 보자고 하는 걸까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 쪽 주에서도 좀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로봇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가장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기업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였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 슈어 소프트테크라는 기업도 이제 제가 여기서 목표가 달성은 했지만 또 시세 났다가 또 눌리는 자리들 그리고 중요한 또 저항대를 좀 돌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맞겠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좀 피런티어, 피런티어 좀 최대 주주가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런 기업도 보면은 이제 카메라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좀 좋았고요. 이런 기업도 위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자료를 좀 몇 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이제 제조업에서 로봇이 도입되는 대수가 국내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반대로 이제 인류가 이제 일자리에 대한 좀 고민에 대한 좀 위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사람들이 인력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로봇들이 좀 도입이 되면서 효율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 이제 로봇을 도입했을 당시에 그 고정비만 잘 투자해서 이익 회수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좀 좋을 수 있다고 좀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 지표에서도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미국 생산성에 대한 데이터인데 보통 이제 1분기에까지는 생산성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2분기, 3분기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건 로봇들이 좀 도입이 되고요. 공장도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데이터들도 다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로봇 시장은 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좀 이제 로봇 쪽에서 투자가 안 오긴 하지만 그래도 흑자 좀 기록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들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아마존 로봇 및 지원수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가파르게 좀 로봇에 대한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에 대한 어떤 인건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로봇의 도입은 앞으로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 최근에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초읽기 됐다는 뉴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CES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어서 1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 섹터 되는 계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로봇주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모멘텀 플레이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꿈을 먹고 사는 성장 섹터로 인식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여기가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4분기가 이쯤에서 이제 좀 단절을 하고 딱 좋아질 타이밍은 돼야 되는데 네네. 4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4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내년 다 내년 3월이 그쵸.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들은 미리 발표들을 하겠지만 중소형주들은 사실 뭐 그 담당 부서에 대한 좀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가급적이면 3분기 누적으로 뭐 흑자를 기록했다거나 또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은 숫자를 보였기 때문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숫자가 나온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로봇 쪽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위치도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세가 났던 강력한 저항대들을 지금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좀 섹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봇 섹터 내에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흑자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했고요. 뭐 성장은 기록하고 못했지만 있고. 그래도 3분기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접근하신다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로봇주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주행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조선일 매니저님도 두 섹터 모두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는 로봇주만 이제, 보시는지. 로봇주만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숫자에 민감하셔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99년도에 카카오는 그때 이름이 다음이었는데요. 이메일 보내기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적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죠. 그때 대비 주가가 몇 배 올랐습니까? 차트 보시면 연봉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사실 성장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0년, 2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기업들이나 업종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니까 숫자 안 나오는 애들은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 저는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흑자가 나는 건 SPG 2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의, 왜냐하면 3년이나 5년 뒤 지나고 나면은 이 기업들이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만 보지 마시고 3년, 5년 뒤를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 보고 있는 게 3개 정도를 더 보고 있는데, 요즘 뭐 많이 언급되고 있는 T-로보티스 같은 종목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진공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재활 관련해가지고 특화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로봇 자율주행이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ZMP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유진 로봇인데, 진영형 로봇뿐만이 아니고 자율주행 로봇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고카트라든지 또는 라이다 센서, 그다음에 로봇 자동화 패키지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산업화에 들어가는 자동화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 조립할 때 들어가는 시스템을 이 회사가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습니다. LG전자가 7.5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회사도 9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근데 서비스 로봇 부품 만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뭐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조정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유진 로봇, 로보티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눠봤는데, 정종태 매니저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봇보다는 자율주행이 모멘텀적으로 내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본격적으로 레벨 3가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종목들의 기술력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율주행 이제 높은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좀 발전해 나갈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유럽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또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단연 이제 좀 많이 좀 주가가 강했던 건 이제 또 당조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퓨런티어라는 기업은 이미 3분기 누적으로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기업도 좋고요. 뭐 조금 더 얘기 드려보자면 이제 드림텍, 그리고 지난주에 좀 얘기 드렸던 드림텍 기업도 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또 나무가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도 이제 고화소급 카메라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메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위주 접근하신다고 했을 때는 숫자 나오면서 내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계속 좀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은 현재 대장주 위주로 보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작전 짜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업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타이어, 악재가 없다. 요새 타이어 섹터가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한 3가지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해상 운임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천연 고무 가격 모두가 높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어의 원가가 너무 올라가서 수익성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일 매니저님,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악재는 타이어에 이제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실적이 좋았던 게 방금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타이어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금호 타이어, 한 3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넥센 타이어는 이제 3분기 영업이익뿐만이 아니고 4분기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넥센도 그렇고 거기다가 한국 타이어 제조 테크놀로지도 좋은데, 이 종목들이 거의 한 30% 가까이,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딱 한 달 기간 동안에 30에서 17% 가까이 올라고요. 연초 대비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거의 더블입니다. 90%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는 40%, 그다음에 넥센은 33%까지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3분기뿐만이 아니고 4분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발표 나온 거 보면은 금호 타이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무려 4,000%가 넘었고, 넥센 타이어가 더 멋집니다. 6,200%가 넘었어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는데 내년엔 더 좋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특이한 게 FM 가이드가 집계를 했어요. 여태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리포트를 낸 걸 보니까 평균값을 가격을 딱 냈는데 그거보다 무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40% 50%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하셨던 주제 타이어 가격이 지금 이게 유가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왜냐하면 원재료를 천연고무, 그죠? 천연고무나 또는 합성고무 같은 경우 합성고무죠. 합성고무를 원래 이제 WTI나 원유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런데 천연고무는 그냥 나무에서 나오는 거고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게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재료 값이 싸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카본블랙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해운 운임이 급등했죠. 네. 근데 거의 한 반토막 이상, 60% 가까이 폭락했는데 그게 하향 안정화돼서 계속 가고 있고 세 번째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고인치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또 비싸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또 타이어 가격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타이어 쪽에서 많은 수익을 났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네. 앞으로는 2024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더니 2024년도 예상이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이게 물류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영업 반사익을 받겠죠. 거기다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판매됐던 전기차가 이제 보통 전기차 이 타이어가 이제 주기가 2, 3년이니까 네. 교체 주기가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타이어가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이런 종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문희 회장님, 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판매량과는 이 타이어가 좀 무관할까요? 제가 2024년도 얘기할 때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자동차 판매량과 무관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리포터들이. 그게 판매가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 감소는 좀 줄어들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타이어 같은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 재고를 1년치를 싸놓거든요. 네. 그게 4분기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엄청나게 매출을 많이 늘어나요. 네. 아셨죠? 그것도 있고요. 네. 자동차 판매할 때는 이 자동차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는 RE가 매출 비중의 3분의 2예요. 그래서 교체 수요가 더 많으면 그게 더 이익에 집중이 그쵸. 된다고 합니다. 맞네요. 신차보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종택 매니저님, 아까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은요, 오히려 수출을 많이 하는 타이어 업체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지금 국내에도 이제 전기차 많이 판매하고, 특히나 넥센 타이어는 국내 쪽에 비중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런 쪽이 난가요? 아니면 해외 매출 쪽이 더 많은 곳이 더 난가요? 아무래도 좀 해외 매출 쪽을 좀 수출 데이터를 잘 가져가는 기업이 좀 좋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밴드에 올린 자료 화면 좀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한 달 동안에 이제 국내 타이어 3개사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와. 우선 금호 타이어는 한 달 동안 27% 상승했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17%, 그리고 넥센 타이어는 17% 가까이 좀 두 개 기업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사실 뭐 기억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전 공쟁 화제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실적이 이겨내면서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땐 말씀 주신 것처럼 가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폭이 굉장했습니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 4,00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 넥센 타이어는 6,000% 정도, 한국 타이어는 이제 106%라고 해서 FN가에서 집계한 어떤 컨센서스를 거의 40% 이상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는데 네. 우선은 제가 보는 건 과연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냐, 그럼 미래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더 그게 올라갈 중요하죠.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3개사의 평균적인 히스토리컬 멀티플을 찾아봤을 때 한 10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넥센 금호 타이어는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 올해 이제 EPS 기준으로도 한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기술적 위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긴 했습니다. 물론 오늘 금호 타이어가 밑골에 달려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답이 뭐예요? 제가 뽑자면 저는 우선 넥센 타이어 뽑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네네. 아우, 듣기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아, 이렇게 네.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도 종목 딱 하나만 짚어주시죠. 넥센이 타이어. 넥센. 넥센이 최고군요. 3주 전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3분기, 4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제일 좋은 건 넥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돼도 넥센이다. 제가 또 금요일에 타이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저랑 뷰가 아주 똑같으십니다.
댓글창에서도 올라왔거든요. 네, 여기서 아주 마무리 짓고 자화자찬입니다. 네 번째 작전 세워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그룹 순항 조짐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호실저 그리고 합병이 순항을 겪으면서 좀 관련주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올라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종택 매니저님, 네. 근데 이 합병 비용으로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감은 충분히 안고 있는데요. 기대감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좀 판단이 기대감이 됩니다. 오히려 더 크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제가 한 달 동안에 셀트리온과 좀 밴드에 올린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기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권으로 좀 보여지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 합병 이슈에서는 빠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장기적인 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셀트리온 3개사 모두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제 12월 28일 정도 출범을 할 텐데, 요거에 대한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한 금액이 79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0.19%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합병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될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사주도 좀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포인트 있게 보시고요. 요거는 좀 한 가지 또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잘하는 건 이제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복제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골다공증 치료제 이게 암젠에서 만드는 회사가 이제 프롤리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에 만료가 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밀러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임상 3상 결과 기존 약품과 크게 별 차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동등성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합병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동안 좀 이렇게 회계적인 이슈가 됐던 건 물론 이제 다 무혐의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네. 셀트리온이 물량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밀어내면서 있었던 이런 노이즈들도 잘 해결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셀트리온 삼형제들, 근데 이제 주소린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수가 되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한 거 어떨까라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보다는 이제 원래 이제 인수를 하는 주체가 좋다고 보죠. 이럴 땐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제 합병되고 난 다음에 원래 그 회사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합병 이슈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감안을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가 판매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이제 보험 적용을 못 받는 것들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가 보험 수가를 이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을 받으면은 많은 분들이 처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등이 갖고 있는 제품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비용은 당연히 합병되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따로 보험 적용받는 수가로 인해서 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정계 회장이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를 했던 이유가 합병 이슈와 함께 다시 회사를 정상에 등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보기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작전 셀트리온까지 들어보면서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률 경쟁이 펼쳐지고 있죠. 먼저 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자,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자, 월사회 차익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순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개인 순위 여전히 함규수 매니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 함규수 매니저 28%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오늘 출연하는 정종택 매니저 16%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7%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정종택 매니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정종택 매니저의 종목이 2개나 있으니까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1위 함규수 매니저의 칩셋미디어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2위 슈어소프트테크가 12%대까지 올라갔고요. 지오소프트테크는 10%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정종택 매니저님과 함께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오소프트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리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오소프트를 좀 준비했던 거는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좀 거래량이 좀 터진 모습이었고요. 그 뒤로도 이제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주식을 좀 접근할 때 어떤 실적과 위치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2021년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좀 내리막길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이 강하게 좀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결국에는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그리고 정배열 발산 그런 할 때가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 자리가 결국에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거나 호실적을 기록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또 좋은 기업들 찾아 나가시는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 매우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오소프트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의 한미반도체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반도체, 실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반도체한테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죠. 엔비디아 실적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게 당연히 SK 하이닉스고 SK 하이닉스의 T모델을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HBM의 장비주로서는 대장 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좋은데 지금 지난 11월 10일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옆으로 조정을 했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요일 이후부터 아주 급등이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이너스일 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조정할 때 네.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충분히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1월 10일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더 갱신할 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추이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한미반도체 따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 좀 대장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실적이 올해 실적은 역성장이 좀 예상이 되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 3분기에 또 실적 분위기가 좋은 기업인데요.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이제 LNC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네. LNC 바이오의 어떤 차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먼저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좀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횡보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또 저항대를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분기 실적을 좀 보면 제가 이 회사를 좀 캐치한 이유가 명확하게 좀 보일 텐데 올해 이제 상반기 각각 분기에는 21억, 16억을 거뒀는데 3분기에는 48호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매출액도 좀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 또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기 이제 메가MT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판매가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요걸 이제 하고 있는 병원 수가 한 100여 개 정도 되고 있고 주 단위로 한 10개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추이 자체가 3분기에 일회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4분기와 내년 4분기에도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또 중국 법인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인허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기대감으로 주가를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33,000원,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1,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네. LNC 바이오 목표가 37,000원, 손절가는 31,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조선일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오늘은 NP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김포가 이제 서울이 편입된다고 그러죠. 김포 서울 편입 수혜주입니다. 이 회사가 XR 게이트라고, XR 스테이지라고 그래가지고 김포에 600평의 스테이지를 갖고 있고요. 중소기업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얼마 전, 지난주에 발표했죠. 구글하고 퀄컴 관련해가지고 XR 관련해서 동맹을 맺겠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XR 부분에서 2021년도 세스에서 삼성전자의 이 AR, XR 관련해가지고 언팩 회사를 수주를 최초한 이력이 있고요. 얼마 전 7월 26일 날, 금년 7월 26일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제일기업과 함께 이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2018년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국내외 엄청난 굴지의 이벤트 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격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안에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대기업이 이제 보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 있는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차 등 구지 대기업들과 함께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이벤트 런칭을 할 때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XR 기기나 소프트웨어 등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위지 스튜디오고요. 모 회사가, 그리고 할아버지 회사는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메타버스였죠. 네,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종목 가격 전략을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면 네. 사실은 지난번에 11월 8일 수요일 날 하고 11월 9일 때 XR 관련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차익이 나긴 했는데 급등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하고 옆으로 잘 횡보를 하고 있고요. 내일 매수 가격은 3,100원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2,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NP였습니다. 목표가 3,600원, 손절가 2,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정종택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사실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좋은 움직임 보였던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뭐 S&D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실적과 위치가 좋아서 좀 매력적인 기업들도 같이 좀 복귀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잠시 후 10시 40분에 좀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정종택 검색하셔도 다양한 좀 자료 올려놨습니다. 실적 데이터도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끝나고 10시 40분 정종택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조선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무료 방송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무료 방송 바로 장 끝나고 3시 30분에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정종택 매니저님 좀 이따 방송하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네이버 밴드에서는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이전에는 지금 자료를 이제 중간에 올리다가 안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자료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서 오늘부터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오늘 관련된 이슈들 많이 정리하시고요. 거기에 링크 걸어서 하루에 한두 개씩 트레이딩을 해드리는데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을 제가 추천 계속하고 있는데 그 관련주 추천해서 상한가로 드셨죠. 단기적으로도 지난주에도 한 30% 이상 급등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 트레이딩도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료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